자, 김종필 전 국무총리, JP가 충청권 지역 의원들, 자신과 가까웠던 의원들이 만났는데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이 앞으로 큰 꿈을 품어보자는 충청 대망론을 비롯했다는군요. 자, 어떤 행사에서 한 얘기인지 길진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최근에 18일 저녁이었죠. 김종필 전 총리가 지금 충청도에서 당선된 정운택 의원과 정진석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충청도도 목소리가 낼 때가 됐다. 국민은 호랑이다. 민심을 잘 파악하고 국민 눈에 거슬리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과 함께 충청도 국회의원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충청도에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예전에 이제 1990년대 핫바지론 그 말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보면 저희가 사진 따로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말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충청도 대망론은요, 이번 정권 초부터 충청도의 인구가 전라도의 인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세종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죠. 그리고 한 번도 충청도가 대권을 잡은 적이 없었고 반기문 또는 이완구 전 총리 이런 대선 주자급의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충청도도 한번 힘을 내보자 이런 것들이 19대 국회 처음부터 많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또 여권 안에서는 반기문 후보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요. 1961년에 5.16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면 등장한 이후에 5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55년 동안요. 경상도 출신이 아닌 대통령은 딱 한 명 나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충청권, 서울, 경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년 말 치러질 선거에서도 과연 어느 당이건 1당이건 2당이건 3당이건 안철수, 문재인, 김무성 다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아닌 사람들은 대통령 할 수 없는 거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김종필 전 총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충청도도 인구도 늘고 있고 이제는 대통령 한 명쯤 날 때가 됐던 거 아니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우택 지금 당선인이 옛날에 지사 시절에 충북지사 시절에 충북지사 시절에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러 가면 비서실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답변 자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주기도 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질문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아, 이런 거 물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질문도 안 한 게 들어갔는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대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아직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사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거 무슨 굉장히 많이 듣던 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지사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대권을 한 번쯤 꿈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안희정 지사도 있고 홍준표 지사니 그다음에 김두관 지사니 할 것 없이 사실은 대권 한번 지사 한번 하면 다 저거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JP의 마음속에는 물론 반기문 총장도 머릿속에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어떤 안희정이라든가 또는 저런 정우택 지사 같은 자라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JP가 한 얘기지만, 야, 이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싶은 야권 인사도 있을 것 같아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소식을 반갑게 듣지 않았을까요? 물론 안희정 지사도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그러면서 충청도의 민심을 많이 얻고 있고요.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특히나 안희정 지사와 가까웠던 여러 그룹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을 했거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야권도 상당히 차기 대권을 두고 잠룡이라고 이러는 사람들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또 저 충청도의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연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종필 총리는 이제 충청도 사람 한번 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도 내놨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18일 그 자리에서 공천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당 직인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 국민 눈밖에 난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공천한 그 사람,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인 것 같고요. 당 직인을 가지고 이 부분은 옥새 파동을 일으킨 김무성 전 대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몸담았던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JP가 보기에는 공천, 자기가 오랜 정치 생활 끝에 이런 공천은 보다 못했다는 생각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충청권 대망론, 과연 어떤 모습이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JP가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당 모두 이제 내년 대선에 다 마음이 이미 가 있잖아요. 이미 총선 전부터 가 있었던 사람들도 많은데, 자, 이제는
50대가 한번 해보자 하는 50대 기수론이 나온다는데 그 요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에 주목받는 50대 인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19대 국회를 통해서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모두 110명인데 3선 이상은 40명이고 그중에 50대로 3선 이상인 사람이 26명이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제 네. 이번에 123명, 비례대표 13명이 빠진 숫자가 110명인데요. 네. 그중에 이제 김부겸 의원 4선이고요. 박영선 의원도 4선, 송영길 의원도 4선. 이런 분들이 다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제는 뭐 행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50대가 한번 또 바꿔보겠다 이런 목소리를 다 함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50대가 하겠다. 뭐 예전에 이제 YSDJ 때부터 이제 40대 기수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깃발을 먼저 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뭔가 좀 힘이 모아져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떻습니까? 당의 허리를 하고 있는 것은 네.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다 80년대에 대한민국의 개헌, 운동권 이런 것들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네. 그런 대한민국의 허리를 구축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들 간의 그 문화적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내가 안 되더라도 누구는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들 사이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또 50대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인물을 뜻을 모아서 한 사람을 추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 보려는 초기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대 기수론이라는데 뭐 기수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50대도 얼마든지 뭐 대통령 될 수 있는 거고 네. 예전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거는 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60대나 70대의 어떤 그 기득권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네.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이 한번 나서보자 하던 것이 아시다시피 YSDJ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이철승 씨 이철승.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40대 기수론이라는 것이 나왔던 건데 지금 저분들 보면은 50대에서 무슨 뭐 대통령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특히 뭐 이상하거나 또 빠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경쟁 그룹에 50대도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은가 싶고요. 아까 안희정 씨 얘기 나왔는데 네. 하나만 더 드리자면 그 충청도의 지금 분위기는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네. 그게 뭐 더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당과 아무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를 이렇게 좀 잘 좀 길러가지고 네. 잘 좀 어떻게 뭐 대선에 좀 내보내려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충청도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저라고 말씀드리자면 네. 그것이 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어느 당이냐는 어느 상관없다. 당이냐는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충청도 인물이 중에 그럴듯한 사람이 나오면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신규선 대규자께서 말씀하신 안희정 지사도 50대입니다. 그러니까 50대 기수론의 한 명 중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인물들은 지금 더민주의 50대 기수들을 주로 보여드렸는데 50대 기수론이 나오는 것은 지금 당의 지금 핵심 인물들이 전부 50대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의당 가볼까요? 안철수 대표도 50대,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당선시키고 싶어 했던 김성식 당선인도 50대입니다. 새누리당은 어떨까요? 이번에 원내대표에 도전한다는 새누리당 최초 여성 4선 의원 나경원 의원도 바로 50대고요. 어떤 원희룡 지사, 또 남경필 지사 모두 50대기네. 54세, 54세, 53세. 그렇죠. 그래서 당권을 혹은 대권을 도전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이 50대이기 때문에 50대 기수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또 58년 개띠가 뜬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58년 개띠인 분들이 지금 보니까 김부겸 당선인 있고요. 네. 또 추미애 민병두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당선인, 그리고 유승민 당선인까지 모두 58년 개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40대 초반의 대통령이 됐고, 클린턴도 40대 초반의 대통령이 됐고, 캐나다 총리도 40대 초반의 총리가 됐고, 나이에 좀 그 부담이 좀 있는 겁니까? 우리는 43살 대통령은 좀 상상하기 힘들다는 문화가 좀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사 정치사 자체가 지금 과거에는 총재 정치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좋은 면에서건 나쁜 면에서 그런 리더들이 이끌어가던 그런 정치에서 지금 그 분위기가 깨져서 다원화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정치인들이 이렇게 발돋움하기는 좀 모호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이 나왔던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왔던 50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요. 17대부터 거의 우리 한국 현대사가 안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만은 17, 18, 19 유난히 굴곡도 많았고 정말 산전수전
흔히 하는 말로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는 그렇게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네. 20대부터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협치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분들끼리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60대, 70대 중에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60대, 70대 정치인들 중에 예를 들면 60대, 70대가 뭐 확연한 사람들이 있고 네. 거기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50대 기술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 어떤 그 그룹으로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이 그 그룹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섭섭하시겠네요. 60대 초반인데. 문재인 전 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죠. 60대입니다. 문재인, 김무성 두 사람은 60대 초반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쨌건 세대를 뛰어넘는 컨텐츠 경쟁 그리고 지도력 경쟁을 해야 되겠죠. 여야 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